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은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 지방법원 사건입니다.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있는 수안 1차 5밀린 아파트고 층수는 14층입니다. 물건 종류 아파트, 대지권 22.8평, 그리고 건물 면적은 25.4평,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이다. 자, 감정가는 5억 600만원. 나름 어느 정도는 이 지역 안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입찰 28일 전이고 한번 유찰돼서 70% 3억 5,420만원 최저가입니다. 김 누구누구의 일명이 소유자고 채무자는 조 누구누구다. 자, 이렇고, 자, 채권자는 주 누구누구, 뭐 주식회사 뭐뭐뭐 이렇게 되겠죠. 자, 감정가로 12월 27일 입찰을 했으나 유찰되었다. 그렇다면 이 가격에 입찰하는 것은 경매 매수로서는 이익이 없다라는 시장 참여자 모두의 판단. 죄송합니다. 자, 모두의 판단이 있었다. 2020년 2월 7일 날 진행을 합니다. 70% 가격이죠. 이 물건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은 없는 아파트니까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외관은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처럼 아주 깨끗하고 잘 관리되고 있고, 공동 출입구도 공동 현관문도 아주 자동문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 신축은 아니겠지만 그 최근 근래에 지어진 아파트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화장실, 욕실, 그러니까 화장실 2개에 방 3칸, 그리고 복층방도 있네요. 복층방. 이건 저도 이제 처음 봤는데, 복층방이 있으면 그래도 훨씬 더 인기 있죠. 그 지역 아파트, 그 단지 아파트 거래 가격이 가장 상한가에 해당하는 가격이 아마 적용될 것 같습니다. 누가 거주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에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황 조사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현황 조사서에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자 점유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고, 채무자에게 문의하니, 자, 문의도 직접 했나 봅니다. 임대차는 없다. 그러니까 즉 소유자, 채무자 가족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명도를 진행하면 된다. 등기 현황에는 보시면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 권리는 없다. 매각으로 설정된 거로 보는 지상권도 없다. 자, 매각되고 인수되는 권리는 없다. 매수인 인수하게 될 부담 보겠습니다. 등기 현황에 대한 요약본이라도 더 보고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소멸될 권리들을 짚어보고 말소 기준 권리를 확인하면 좋겠지만, 지금 보신 이 사이트의 상세 페이지에 그 매각 등기부 요약본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소멸될 권리가 없다라는 것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확인하셨겠지만 등기부 기재사항에 인수할 권리는 없다. 예. 제가 다른 어떤 경매 사이트에 확인해 보니까 인수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자, 관리비 당연히 연체 금액이 많으면 명도할 때 그것이 협상 테이블 올라와서 뭔가 좀 매끄럽지 못하게 좀 협의를 좀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죠. 예. 뭐 예를 들어 예상되는 이사 비용이 300인데 연체된 관리비가 500이다. 자, 300만 원 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이사하십시오. 자, 관리비 500인데 이거 납부하지 않으면 관리실에서 이사 못 내보낸다. 나는 이 이상 이사비 못 주겠다. 그러면 안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 난 모르겠다.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한다면 좀 더 지연되고 뭔가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관리비 연체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명도하기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이 일상적인 통상적인 연체 금액 한 3개월 이내에 있는가, 아니면 그 이상 훨씬 많은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각종 공과금, 뭐 전기, 뭐 도시가스 이런 것들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뭐 도시가스는 별도인데 지역 난방인 경우는 뭐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꼭 점유자, 채무자, 소유자, 가족. 그렇다면 명도 계획은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당연히 소유자 세대. 자,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면 명도가 완료될 것입니다. 만약에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강제 집행을 한다면 350에서 약 400 정도 비용이 예상되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350만 원 이하에서 협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장 매물입니다. 동평행 때 나와 있는 시장 매물. 광주 광명시의 수완 우미린 1차의 최근 아파트 움직임을 이제 지금부터는 한번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호가는 4억 3천. 자, 우리는 가장 꼭대기인가? 저 꼭대기층에 옥탑방이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약간 상한가가 거래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싼 거, 거의 1억 가까이 차이가 나죠. 자,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호가가 20% 이상 차이 나가지고 1억 이상이 난다라는 것은 이 시장이 어떠했음을 짐작할 수 있느냐? 가격 형성 자체가 불안하다는 거죠. 근래에 어떤 단기적인 어떤 그 기간 안에 가격 변화가 심했거나 심해서 매도자들 간에 가격 인정하는, 가격을 수용하는 그 심리가 굉장히 격차가 있다는 것. 또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생각하는 가격 격차가 굉장히 클 때 이러한 호가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수완동 우미린 1차가 최근에 어떤 가격 변화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짐작을 이 정보에서 할 수가 있다. 실거래 가격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실제 가격은 이러하다. 자, 실제 거래 가격은 보면 최근에 1월 달부터 보면 4억 초반, 4억 중반, 4억 중반에서 초반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 그런데 5억 호가는 무엇이냐? 자, 이것은 매도자의 그냥 욕심인가? 그런데 감정이 5억에 있었습니다. 이 물건이 접수된 시점에 그 시점에 호가와 거래 사례는 이 가격을 실제로 기록했지 않았나. 이때 이랬으나 지금은 좀 떨어진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 중에는 옥탑방 그 탑층 물건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상한가에 가깝지 않을까. 일반적인 아파트라면, 옥탑방이 없는 아파트라면 이 정도 가격 안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상 낙찰가 보겠습니다. 예상 낙찰 낙찰 사례를 통한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뭐 아파트 이름이 다 없는데 현진 에버빌, 뭐 예다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낙찰 사례. 작년 4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때 전용 25.6평, 39.3평, 하나는 2층이고 5층이고 남서양, 남양. 자, 1차에 낙찰됐는데 무려 18대 1을 기록했습니다. 감정이 3억이었는데 거래 가능 금액이 4억이었다. 감정된 시점과 낙찰된 시점이 보통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차이가 날 건데 그 사이에 거래 가능한 금액이 한 1억 가까이 올랐다. 완전 폭등에 가까운 어떤 현상이 있었다. 낙찰은 3억 6천이 되었다. 감정 3억인데 낙찰은 3억 6천이었다. 자, 6억 6,800인데 거래 가능 금액은 8억, 1억 4천 정도의 차이가 있고 실제 낙찰은 7억 6천, 약 1억 원이나 더 써서 낙찰받았다. 경쟁률 18대 1, 30대 1. 자, 분명히 이 시장은 작년 4월쯤에 문제가 있었다. 자, 그러나 그때 이후에 가장 비슷한 물건의 낙찰 사례는 없었고 현재 우미린 1차가 나왔는데 그러면 약 7개월 정도죠. 약 7개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았냐 뭐라고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뭐 저는 광주에 살지 않고 부산에 살고 광주는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 가는데
그래서 가보진 않았지만 이 시장에 이러한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었고 지금은 이러한 상태로 어떤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정도의 데이터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거래 가능 금액이 4억 2천에서 4억 3천으로 제가 하고 지금 분석을 하는데 제가 이 자료 만들 때 확인하는 것이 그 옥탑방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분석에서 말씀드리는 낙찰가 범위 안에 만약에 낙찰가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옥탑방 변수입니다. 저는 이것이 있다고 분석 못했는데 지금 방금 사진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옥탑방이 있으면 시장에서 거래 가능 금액 그것은 월등히 확 올라가고 실제 매수자 또는 매수자들이 이 옥탑방에서 두는 가치는 생각보다 높더라.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렇습니다. 실제 거래 가능 금액이 4억 2천과 4억 3천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옥탑방이 있으면. 그런데 4억 2천과 4억 3천은 일반적인 로얄층일 경우에 이 금액 범위 안에서 낙찰이 된다라는 것. 자, 일반적인 우미린 1차의 경우에 나오면 이 금액대에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옥탑방이 있기 때문에 이 옥탑방의 프리미엄이 여기에 플러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입찰 예정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 물건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상태일 때 경쟁자들의 이러한 생각을 읽어서 이렇게 적용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걸 예상하는 어떤 그런 방법, 어떤 그런 제가 분석한 스타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온라인으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분석해서 더하지는 못했다. 그걸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상 낙찰가율이 기록된 낙찰가율이 91.2와 95.6% 이것을 가중평균과하면 92.7%가 된다. 자, 하한가 4억 2천에 적용을 하면 한 4억 정도 예상이 된다. 그리고 상한가에 적용을 하면 4억 1천 정도가 된다. 일반적인 우미린 1차 로얄층 아파트 경우는 4억에서 4억 1천 정도 사이에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에 옥탑방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 아파트의 거래 사례를 줄곧 지켜보고 옥탑방의 가치를 확인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옥탑방이라고 하면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예상 비용 보겠습니다. 만약에 낙찰이 4억 1천 정도에 된다면 취득세는 자 이렇게,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등기 비용, 명도 비용 300원 꼭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4억 1,800 정도의 정리가 되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